자,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목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혹시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저는 87세 현역 한의사 김정수입니다. 제 나이 87이지만 아직도 하루 8시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목이 굳으면 우리 몸의 노화시계가 10년은 빨리 가고 치매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50년간 10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얻은 귀한 경험적 결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잃어버린 젊음과 활력을 되찾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 정보를 지나치신다면 어쩌면 평생 약에 의존하며 병원을 전전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5분, 이 영상에 집중하시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목 건강의 중요성, 단순한 통증 그 이상.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100명 중 99명은 목이 굳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자신의 목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목이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만성적인 불편함에 서서히 익숙해집니다. 마치 처음에는 발이 아팠던 꽉 끼는 구두가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신을 만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소리 없이 우리 몸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하고 굳은 느낌이 드시나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 것 같으신가요?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드시나요? 밤에 잠을 깊이 못 주무시나요? 이 모든 증상의 뿌리가 바로 굳은 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목은 우리 몸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과 혈관이 바로 이 좁은 목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통로가 굳은 근육이나 비뚤어진 뼈 때문에 좁아지거나 압박을 받으면 우리 몸의 신호전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 어머님께서도 오랫동안 원인 모를 어지럼증으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셨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요.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이목풀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지 3주 만에 신기하게도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9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제 어머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건강한 삶, 10년의 젊음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비싼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단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효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만성질환의 숨겨진 열쇠, 목과 두경관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흔히 심장이나 뇌를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대부분의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병들이 목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목 상태가 나빠지면 이러한 만성질환들이 더 쉽게 악화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모든 명령과 몸에서 올라가는 모든 감각 정보가 이 좁은 통로를 통해 전달됩니다. 특히 목에는 두경관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뼈와 첫 번째 목뼈가 만나는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핵심 센터와 같습니다. 사례 1. 박할머니, 고혈압, 불면증.
박 할머니는 10년 넘게 고혈압과 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혈압은 계속 불안정했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2시간 이상 뒤척여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 탓이니 약으로 잘 관리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진찰해보니 할머니의 두경관절이 심하게 틀어져 있었고 목 주변 근육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8주 동안 꾸준히 목 교정 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밤에 잠드는 시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복용하던 약의 양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이 선생님, 심한 어지럼증. 이 선생님은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MRI, CT 등 온갖 정밀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찰 결과 목의 위쪽, 특히 두경관절 주변 근육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도한 긴장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 치료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어지럼증이 80% 이상 호전되었고 6주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작은 교훈, 자세와 노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은 약해지고 인대는 뻣뻣해집니다. 여기에 평생 동안 자신도 모르게 유지해온 잘못된 자세 습관이 더해지면 목의 균형은 심각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목이 앞으로 1cm 나올 때마다 목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무려 3.5kg씩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흔히 거북목이라고 부르는 자세를 가진 분이라면 목은 매일 추가로 10kg에서 15kg에 달하는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10kg짜리 쌀포대를 하루 종일 목에 이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의 불균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 주변의 자율신경계 불균형은 우울증, 불안감, 만성 피로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사례 3. 윤 할아버지, 우울증. 윤 할아버지는 3년 넘게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진찰 결과 목의 심각한 변형과 그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목 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지 4개월 만에 우울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복용하던 항우울제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목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뇌를 연결하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약해지거나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신경과 목 건강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몸의 평화신경, 미주신경과 목의 관계.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는데 몸은 계속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는요? 이런 답답한 문제들의 중심에 미주신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주신경, 이름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쉽게 말해 우리 몸의 평화 유지 신경입니다. 뇌에서 시작해서 목을 타고 내려와 심장, 폐, 이장, 간 등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을 두루 연결하는 가장 긴 신경 중 하나입니다. 이 미주신경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이 편안하게 쉬고 소화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반대로 몸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부교감신경계의 핵심 역할을 바로 이 미주신경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목입니다.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거나 목뼈가 틀어지면 이 미주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 전체의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 4. 최할머니, 만성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 최할머니는 수년간 만성 소화불량과 불면증,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다양한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제가 진찰해보니 할머니의 목은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특히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주변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방법과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4주 후에는 밤의 잠도 훨씬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두통의 빈도와 강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주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또는 설사가 잦아집니다.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숨쉬기가 답답하거나 호흡이 얕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에 쉽게 빠지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놀랍게도 이런 증상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상적으로 겪고 계신 문제들입니다. 물론 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 50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미주신경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목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도 미주신경 기능이 활발할수록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훈, 미주신경 활성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미주신경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깊은 복식 호흡,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연습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긴장 풀기, 의식적으로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배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웃음과 대화, 즐겁게 웃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성대를 진동시켜 미주신경을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콧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역시 성대를 울려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 세수, 아침에 차가운 물로 세수하는 것은 미주신경 기능을 즉각적으로 높여 상쾌함을 줍니다. 사례 5. 김 할아버지, 심장 부정맥. 김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심장 부정맥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을 느끼셨습니다. 제가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간단한 방법들, 특히 심호흡과 콧노래를 알려드리고 매일 5분씩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꾸준히 실천하신 후 병원에 가셨더니 심장 박동이 훨씬 안정되고 두근거림 증상도 크게 줄었다며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례 6. 송할머니, 만성장염. 송할머니는 만성적인 장염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약을 써봐도 증상이 자꾸 재발하여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 풀기 운동과 함께 매일 꾸준히 복식 호흡을 하시도록 지도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복용하던 약의 양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방법들이지만 우리 몸 본연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과 목 건강의 깊은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도 쉽고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목 풀기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 한의사의 5분 목 풀이 운동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법은 단순히 목의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어지간한 약보다 더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들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며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만 꾸준히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효과는 여러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봅시다. 준비 자세.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으세요. 양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첫 번째 운동, 경추, 목뼈, 전체 스트레칭.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고개를 숙입니다. 목 뒤쪽 근육이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지점까지만 내리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멈춥니다. 이 자세에서 편안하게 3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하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셋.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목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때 통증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뒤로 젖힌 자세에서 3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 앞으로 숙였다 뒤로 젖히기, 을 총 3회 반복합니다. 효과, 이 운동은 목뼈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여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굳어있는 목 근육을 점진적으로 이완시켜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북목 자세로 생활해 오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짧아진 목 앞쪽 근육과 과도하게 늘어난 목 뒤쪽 근육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운동, 어깨 돌리며 풀기. 양손을 가볍게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팔꿈치로 가능한 큰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어깨를 돌립니다. 먼저 앞으로 5번 천천히 돌립니다. 이때 어깨가 귀 쪽으로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어깨는 항상 아래로 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뒤로 번 천천히 돌립니다. 효과, 이 운동은 어깨 주변 근육, 특히 목과 직접 연결되어 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승모근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세 번째 운동, 두경관절 주변 풀기.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턱을 살짝 안으로 당겨 목을 곧게 펴니다. 마치 정수리 위에서 누가 실로 당기는 느낌.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기울이되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귀가 어깨에 꼭 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 목 옆면이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지점까지만 기울입니다. 이 자세에서 3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머리를 중앙으로 되돌립니다. 이번에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오른쪽 목 옆면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왼쪽으로 기울인 자세에서도 3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각 방향, 오른쪽, 왼쪽으로 3회씩 반복합니다. 효과, 이 운동은 머리와 목이 만나는 중요한 부위인 두경관절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압 안정이나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 미주신경 자극 호흡법.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 2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하나, 둘,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입모양을 후하고 소리를 내듯이 내쉬면 미주신경 자극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효과: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우리 몸의 평화신경인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스트레스 감소, 혈압 안정, 심박수 조절, 면역력 강화 등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 등과 척추 함께 스트레칭.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낍니다. 팔꿈치를 너무 오므리거나 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둡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기울입니다. 기울인 자세에서 3번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내쉬면서 같은 방법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왼쪽으로 기울인 자세에서도 3번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각 방향, 오른쪽, 왼쪽으로 3회씩 반복합니다. 효과: 목은 등, 허리와 연결되어 하나의 기둥, 척추를 이룹니다. 따라서 목 건강을 위해서는 등, 근육과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함께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등과 옆구리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 목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5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동작이 조금 어색하고 몸이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밤에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석 달 이상 꾸준히 하시면 지긋지긋했던 만성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몸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7. 문 할아버지, 고혈압, 당뇨 개선. 제가 진료했던 문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3개월간 정말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5년 넘게 복용해오던 고혈압약과 당뇨약의 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원장님 덕분에 꼭 2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심지어 잠시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틈틈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3주 이상은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건강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치료했던 더욱 놀라운 사례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며 목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목 건강 회복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 실제 사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목 건강을 되찾는 것이 단순히 목 통증 해소를 넘어 얼마나 다양한 질환과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례 8. 오 여사님, 20년 된 편두통. 오 여사님은 거의 20년 동안 지긋지긋한 편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이면 열흘 이상을 진통제에 의존해야 했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진찰 결과 오 여사님의 목은 한쪽으로 눈에 띄게 기울어져 있었고 특히 머리 뒤쪽과 목이 만나는 부위의 깊은 근육인 후두하근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신경을 압박하여 편두통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목풀기 운동과 함께 후두하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3주차부터 서서히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로 두통 발생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약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 여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례 9. 강 할아버지, 파킨슨병 초기 증상 개선. 강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손떨림과 함께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메스꺼움과 어지럼증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할아버지의 목은 마치 시멘트를 부어 놓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특히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경로가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호흡법과 목 풀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도록 지도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손떨림 증상이 약 30% 정도 감소했고 걸음걸이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덕분에 복용하던 약물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괴로웠던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치의 선생님도 이러한 변화에 놀라움을 표하며 어떻게 이런 호전이 가능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주신경 기능이 회복되면서 뇌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사례 10. 한 아이, 틱 장애 개선. 초등학생인 한 아이는 반복적인 얼굴 찡그림과 눈 깜빡임 같은 틱 장애 증상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찰 결과 이 아이의 두경관절, 머리와 목뼈 연결 부위, 이 눈에 띄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뼈의 불균형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틱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연령과 상태에 맞는 아주 부드러운 목풀기 운동을 가르쳐주고 부모님께도 집에서 아이의 목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개월 후 틱 증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6개월이 지나자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에 놀라워하며 약물 치료 없이도 이러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사례 11. 배 선생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개선. 배 선생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해도 늘 피곤하고 체중이 자꾸 늘며 이유 없이 우울한 기분에 시달렸습니다. 진찰 결과 배 선생님의 목 역시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고 특히 갑상선이 위치한 목 앞쪽 주변 근육이 매우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육 긴장이 갑상선 주변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 풀기 운동과 함께 갑상선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복용하던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크게 줄고 몸에 활력이 생겼으며 체중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 건강이 단순히 목 자체의 통증이나 뻐근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목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현명한 분들은 이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이 간단한 운동과 습관들을 통해 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만성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원인 모를 통증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 건강을 지키고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앞에서 배운 목 풀기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목 건강 생활 습관 10가지.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목을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를 피하세요. 등을 펴고 턱을 살짝 당겨 목을 바르게 세우고 시선만 아래로 향하도록 노력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가급적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몸에 맞는 베개 사용하기.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잠자는 동안 목의 정상적인 곡선을 망가뜨립니다. 누웠을 때 목과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편안하게 받쳐주는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 어깨 높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틈틈이 목 스트레칭하기. 한 자세로 30분 이상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마세요.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앞서 배운 운동을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지고 탄력을 잃기 쉽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맑은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목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따뜻한 목찜질 활용하기. 특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목덜미를 감싸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뭉친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질 높은 수면 취하기.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합니다. 충분하고 깊은 잠은 근육 회복과 신경계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스트레스 현명하게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자신도 모르게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 균형에도 신경 쓰기.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그 영향이 허리를 거쳐 목까지 미쳐 척추 전체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등을 피하고 가벼운 골반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목 마사지 습관화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난 후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목 뒤쪽과 어깨 주변을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꾸준히 실천하기. 이 모든 습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 습관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게 됩니다. 지금 80대 후반인 제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환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비결도 젊을 때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이러한 건강 습관들 덕분입니다. 사례 12. 조 할머니, 89세의 활력. 저의 오랜 환자분이신 조 할머니는 올해 89세이신데도 여전히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니시고 즐겁게 요리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비결이 타고난 건강 체질이나 좋은 유전자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할머니께서는 10여 년 전부터 제가 알려드린 목풀기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해오신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례 13. 서 할아버지, 70대 초반의 변화. 반면 서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벌써 거동이 불편해지고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 상태를 자세히 진찰해보니 목에 심각한 변형과 근육 불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꾸준한 목 치료와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한 결과 2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아니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일상의 작은 건강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목풀기 운동과 10가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병원을 자주 찾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 장수, 100세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50년 임상 경험을 나누어 드린 87세 현역 한의사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